김지영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와 환경보건 정책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보건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마스크 벗고는. 먼저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뭔가 발표를 한다니까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미세먼지와 환경보건 정책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산업과 수송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경우에는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고 국외 영향이 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고농도 사례를 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서해상에서 고기압이 이동되면서 국외 유입도 있었고 대기 정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고농도가 지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M2.5 관련 발생원은 좀 점차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VOC 관련해서는 좀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는 올해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년 대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경우에는 81에서 38까지 좀 내려가는데요. 저희 보건국장님께서 북경에 3년간 이제 주재관으로 계시다 오셔서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왜 우리 탓만은 아니다. 우리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을 하신다고는 합니다. 국내 연평균 농도 변화는 21년 기준으로는 초미세먼지는 1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19년까지는 좀 정체되어 있는데 20년부터는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 효과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팬데믹이라든지 기상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국내 계절별 변화입니다. 그 12월 지금부터 3월까지는 좀 고농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영향 관련해서는 WHO가 좀 많은 연구와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그 14년 대비 16년에는 조금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인구 대비로 해서 그 조기 사망은 이게 낮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 사망 관련해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그 자료 비교입니다. 그 한국은 지금 조기 사망이 155위 정도, 그래서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만 명당 7.6으로 좀 가장 하기도 감염과 함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전망은 OECD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미세먼지와 오존의 영향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2010년에 300만 명 대비 60년도에는 거의 2배, 3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 원인이 주로 이제 PM2.5나 오존 농도 증가이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도에 359명이었는데 60년이 되면 1,109명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경제 손실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의료 비용이나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있어서 GDP 대비 한 1%의 정도 비용 발생을 2060년 기준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단기간 영향 연구라고 하면요, 이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영양 질환도 질환의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력 연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함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WHO나 OECD에서 사회 경제적 손실에 관한 연구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평가도 이제 기존의 측정망 중심에서 각종 모델링 기법이나 IoT를 활용한 노출량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 정책입니다. 16년 이후 20년도까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20년에서 24년까지 대책입니다. 이 대책이 19년 11월에 수립이 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도 농도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WHO에서 작년도에 수용체 건강 기반의 AQG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와 건강 영향 조사 관련 권고 사항들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학적 기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내용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환경 보건을 증진하려는 목표로 지금 보건국에서는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를 좀 갖추기 위한 다양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건강 영향 조사입니다. 건강 영향 조사는 환경 분야와 이제 건강 분야 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에 관해서 디지털 역학 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환경보건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제 건강 영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산단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있고요. 한 20년가량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 그리고 어린이 출생 코호트는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2년, 3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연관된 자료와 함께 분석하는 연계형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미세먼지 건강 영향 조사 R&D 사업을 저희 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 기간은 약 10년 정도이고요. 조사 방법은 노출 평가, 모니터링, 건강 영향 조사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1단계는 작년부터 내년까지이고요. 중재 효과 평가는 단기 건강 편익 추산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계형 미세먼지 건강 영향 조사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취약 지역 건강 영향 조사인데요. 그게 이제 4가지입니다. 난개발 지역은 저희가 1등급 지역, 2등급 지역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4년까지 총 100개소를 건강 영향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9개소에 대해서 2003년부터 이제 올해가 22년, 내년이 23년이니까 거의 20년간 좀 조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은 2007년부터 14년까지 한 11개소에 대해서 7년 정도 영향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건이 소송까지도 가고 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승소를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시멘트 공장 지역의 건강 영향 조사를 어떻게 좀 보완 내지는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출생 코호트는 지금 대규모 6만 5천 명, 상세 5천 명 정도 해서 총 7만 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해서 22년까지인데요. 20년까지 일단 모집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2년이기 때문에 이 모집된 인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내 국민건강DB를 활용을 해서 각종 질환 자료라든지 그분들이 건강검진 받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연계해서 환경 자료와 또 사회경제적인 자료 모두 합한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환경 자료는 각종 측정망에서 나오는 자료, 기상, 대기, 물 자료들이 있고요. 또 화학물질 관련해서 화학물질 통계량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배출량 자료들, 그리고 사회경제적 자료, 통계청 자료들, 그리고 건강 영향 자료를 다 합해서 통합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만 건이 구축이 되었고요. 22년도에 46만 건이 구축이 되어서 좀 본격적으로 국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역학조사는 개별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조사가 추진이 되는데요.
통합 연구를 해서 결과도 좀 종합적으로 도출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감시체계 구축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좀 실현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샘플로 좀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가 환경보건 종합 정보 시스템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고객을 분류를 세 가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국민 공개용 데이터가 있고 연구자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하셔서 저희가 승인해 드리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정부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뭐 민감 정보라든지 기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세 단계로 그 정책용 또 연구용, 또 대국민용 이렇게 활용도를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은 좀 예시로 해놓은 것인데요. 아직 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이제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의 뭐 각종 자료를 모아봤을 때 저렇게 그림으로 좀 취약한 지역을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 R&D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성 질환 안심관리 기술 개발이 있고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건 R&D가 올해로 이제 10년을 맞이해서 10년 성과 발표 대회도 여름에 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792억을 투자를 해서 중점적으로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유해관리 기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8년까지 또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 사업은 총 예산 880억 원 규모이고요.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 기반 구축 기술 개발 사업은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부터 2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과제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신규 사업으로 R&D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센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9개 시도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기에는 17개 시도에 전부 이 권역형 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 권역형 보건센터에서 위해 소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미래 캠퍼스인데요. 이곳을 지정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이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료가 반출이 안 되고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환경성 질환 통계를 구축을 했고 디지털 역학조사 방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KI 환경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보건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건강영양조사는 지금 10년 R&D 수행하고 있는 거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영양조사, 또 출생 코호트, 그리고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환경부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빅데이터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장기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ISP 고도화할 수 있는 ISP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R&D도 좀 신규 R&D 기획 사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센터는 계속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